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지각생이 있고 결석생이 있으므로 녹화하면서 할 거니까 조금 지각한 친구들은 앞부분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 할 부분은 96페이지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 얘기는 2차 방정식 기본 내용은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에서 푸세요. 인수분해 안 되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근의 공식 쓰세요. 이해 가죠? 네, 그것만 할 줄 알면은 사실 2차 방정식은 거의 끝나는 건데, 조금 아쉬웠는지 후반 부분에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이 뭘 배울 거냐면요, 근의 개수를 구하는 법이에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정말 끝까지 풀어야만 이거 근이 두 개 있는 거네, 이거 중근인 거네. 중근이면은 근은 보통 한 개라고 세기도 해요. 근이 두 개인 거네, 근이 한 개인 거네. 때로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직 중학교 범위니까 근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그 개수를 쉽고 빠르게 셀까라는 걸 배우는 개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인데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물론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여야 돼요. 실수라는 표현을 쓸까 차라리? 네. 상수가 맞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야죠. 그쵸? 나야죠?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였어요. 기억나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루트 처음 배울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루트 안에다가는 양수 쓰는 거 괜찮아요. 그쵸? 루트 안에 0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루트 안에 음수를 쓰는 거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루트 안에 음수 쓰는 건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루트 안에 누구 있어요? b제곱 빼기 4ac라는 게 있죠. 그쵸? 요게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될까? 요게 음수면은 이 뒤에 있는 값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x값도 없다가 돼야겠죠. 이해가요? 만약에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면요, 이건 그냥 0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하기 0을 하나 빼기 0을 하나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x값이 한 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A가 1이고 B가 2고 C가 5인 건 이해 갔죠? 짝수 공식도 가능하고요. 물론 지금 그냥 이거 쓸게요. 2A분의 1은 2 곱하기 1분의 2분의가 되겠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은 4고요. 빼기 4 곱하기 AC, 4 곱하기 1 곱하기 5예요. 그러면 20을 빼는 거잖아. 그럼 보다시피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음수인 마이너스 16이 들어가 버리죠. 그쵸?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고?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건 없다고 배운 거잖아. 그러면 이 수 전체도 당연히 없는 수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요, 해가 없다.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럼 해가 없는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다 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다 안 써도 되겠네. 그치?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하면 되겠어? 이걸로 판단하면 되거든. 요게 보다시피 음수니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뭐만 확인하면 돼?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만 갖고, 음수잖아, 0만 작잖아,
그런 거 없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을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방정식이 근이 없어.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요. 물론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일단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x는 하고 근의 공식 쓰면요. 2a분의 여기 a가 1이고 b가 4고 c가 4인 건 이해 갔죠? 2a분의 하면 2분해가 되겠네.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은 16이고요. 빼기 4ac 4 곱하기 1 곱하기 4를 16을 빼는 겁니다. 이거 뭐야? 0이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0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0이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4 빼기 0이라는 뜻인데 뜻이 그치?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이거 계산해도 마이너스이고요. 이거 계산해도 마이너스이에요. 네, 보다시피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왜 이렇게 똑같은 숫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근. 왜 이렇게 중근? 근이 한 개만 나오냐 이거예요. 이 방정식은 왜 근이 한 개만 나오냐고요. 이유는요. 여기 보다시피 이 자리가 0이 돼버려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더하기 0을 하나 빼기 0을 하나 숫자가 안 바뀌거든요. 두 개 똑같이 나오거든요. 보다시피. 그래서 뭐라고요? 근호안이 0이 돼버리면 더하기 0을 하나 빼기 0을 하나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이 값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한 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근이 한 개의 조건은 뭐면 된다? 근호안이 0이면 돼요.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저 근의 공식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이게 어디에 있는 모양이었지?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었죠?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인 b제곱 빼기 4ac 이 값에 부호만 보고도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해 가요? 이게 메인 내용이에요. 놀러 갔나봐. 오늘 안 오는 느낌인데? 느낌이? 그치? 네,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면 하나 없었네.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만 보고도 근이 없겠네. 근이 한 개만 나오겠네.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겠네 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부호만 보고. b제곱 빼기 4ac의 부호가 양수면 여기 플러스 얼마도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얼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때는 근이 두 개가 나와요. b제곱 빼기 4ac라는 값이 0과 같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 뒷자리가 0이 돼버리니까 더하기 0을 하나 빼기 0을 하나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은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해 가요? 마지막으로 b제곱 빼기 4ac 값이 뭐가 나올 때? 음수일 때는 근호 안에 음수 못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없어요. 딴 개입니다. 근의 개수가. 여러분은 요거를 첫 번째로 배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배우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요 첫 번째 개념으로 문제 2개를 풀겠습니다. 나름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이거 중3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1이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필수예제 1번 96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 풀어볼게요. 1번을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아까처럼 근이 2개예요, 1개예요, 0개예요 쓰란 얘기예요. 1번을 보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11은 0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문제가 뭔데요? 근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근이 몇 개인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어요.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근의 공식 중에 요것만 쓰면 돼요.
B제곱 빼기 4AC가 얼마일까? 지금 현재 B가 얼마죠? 이 문제에서는 B가 얼마야? A가 얼마야?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1이죠. B의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 제곱이고요. 빼기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11이에요. 보다시피 1에서 요거 3개 곱한 게 플러스 44겠다. 그치? 그 45가 나오네. 숫자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0보다 크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수잖아. 양수니까 그는 몇 개라고 쓰는 거예요? 답은? 이거는 2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은 2개. 이렇게. 이해갔어요? 어렵지 않죠? 자, 2번도 똑같이 3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이 있습니다. a는 1이고 b가 4고 c가 5인 건 이해 가죠? 그러면 b제곱 빼기 4ac가 얼마일까 하면은 b는 가운데 숫자인 4를 제곱하라는 뜻이고 빼기 4 곱하기 a는 1이고 c는 5입니다. 그럼 4의 제곱 16에서요 4 곱하기 5 20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나오겠네. 무슨 얘기야? 0보다 작게 나왔잖아. 값이 b제곱 빼기 4ac라는 값이 0보다 작게 나왔으면 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0개 또는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가죠? 이거는 개수가 분수여도 상관없어요. 3번처럼 x제곱 더하기 3분의 4x 더하기 9분의 4 양변에 9를 곱해야지. 예,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양변에 9를 곱하거나 뭐 3을 곱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바로 해도 됩니다. 지금 a가 1이고 b가 3분의 4고 c가 9분의 4인 거 이해가죠? 그럼 b의 제곱 빼기 4ac를 구한다. b의 제곱은 3분의 4를 제곱한다는 얘기고 빼기 4 곱하기 a는 1이고 c가 9분의 4인 거 이해가죠? 앞에 있는 거 3분의 4 제곱한 게 이게 9분의 16이죠? 뒤에 있는 4 곱하기 1 곱하기 9분의 4 이것도 9분의 16이네. 그치? 그럼 빼면 뭐 나와? 보다시피 얘는 0 나오죠? 이렇게 b제곱 빼기 4ac 값이 0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근이 몇 개인 경우다? 근이 이거는 1개인 경우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를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판별식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판별식.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은 2번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x제곱에 6x 더하기 k예요.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쵸?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없는데 이 상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요. 첫 번째, 이게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니까 근이 2개 나오려면 k를 어떻게 숫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b제곱 빼기 4ac가 무슨 수일까? 0보다? 다시 한번. 두 개의 근이 나오려면 b제곱 빼기 4ac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현재 a가 1이고 b가 6이고 c가 k인 건 이해 갔어요? 그럼 b제곱. b제곱은 6을 제곱하는 거고, 그치? 6제곱 빼기 4 곱하기 a가 1이고 c가 k라고요. 요렇게 한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말해서 36에서 4k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예요. 아이고 얘 이제 문자 보냈어. 쌤 저 오늘 빠져요. 쌤 저 오늘 빠져요. 지금 문자 보냈어요. 저는 뭐 여러분 계속하는 거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석을 하게 되면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녹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뭐 가족 모임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여행 왔어요. 뭐 친구 생일 파티에 뭐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그냥 가기 싫어요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난 그것만 지켜주면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요 부등식을 풀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 4K를 이항시키면 4K가 36보다 작다예요. 이해가요? K는 9보다 작다고 쓰면 되겠네요. 1번 K가 9보다 작게 만들면요. 저 방정식은 언제나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2번 어디 갔어? 한근, 다른 말로는 중근. 근이 한 개만 나오는 상황은 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가 어디에 있는 모양이라고? 근의 공식 중에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그게 0이 나와버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게 그거.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은 한 개만 나올 것이다. 학원 가는 거 몰랐어요.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이라서 오늘까지 쉬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학교 오늘 쉬었지? 학원도 쉬는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럼 B의 제곱이 뭐냐면 6의 제곱. 이거 똑같지 뭐, 그치?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인데, 이번에는 이 값이 어때야 돼요? 는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36에서 4K를 뺀 값이 0 나오려면 K가 얼마겠어, 이거는? 딱 9. 네, 9. 다른 숫자 안 돼요. 9! 그래야 저 방정식은 근을 한 개만 가져요. 혹은 지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근이 이제 없을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근이 없다. 근이 없다 하면은 0개, 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B제곱 빼기 4AC의 값이 어떤 수가 나와야 돼? 0보다 작은 수. 음수가 나와야 한다. 였어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가 음수 나올 거. 즉, 36 빼기 4K가 음수 나올 거. 4K가 36보다 클 거. K는 9보다 클 거. 쓸 때 내가 이것도 얘기했어. 문자 쓸 때는 보통 문자로 이렇게 좌변에 쓰는 거예요. 숫자 오른쪽에 쓰는 거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풀 때는 이렇게까지 푼다고 쳐도 실제 답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적는 겁니다. K를 왼쪽에 적는 거예요. 항상. 여기까지 이해 갔죠?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시도하지 않고 근의 공식 넣어서 끝까지 근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그 근의 공식의 안에 그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그것에 무엇을 두고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요것만 보고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2차 방정식 만들기. 그러니까 반대인 상황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딱 주고서 이거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 이제 그런 식의 문제였다면 이제 반대예요. 야, 근이 1과 3이 나오는 2차 방정식 한번 만들어봐! 이런 겁니다. 거꾸로 2차 방정식 만들기예요. 자, 원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이 1과 2인 2차 방정식 만들어봐 이런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쭉 풀어서 맨 마지막에 x는 1, 5, x는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말 이해 가니? 근이 1과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x는 1, 5, x는 2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그쵸? 맨 마지막에 x는 1, 5, x는 2가 나왔다면 요 직전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과연? 요 직전에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x 빼기 1은 0, 5, x 빼기 2는 0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직전에는? 이해 갔어요? 그럼 요 바로 전에는 또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요 바로 전에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0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게 하면은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지 뭘.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이야. 그래서 얘를 풀니까 x는 1 나왔고 얘를 푸니까 x는 2가 나왔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근이 1과 2 1 또는 2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었을 것이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0꼴일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단 이 앞에 곱하기 1이 붙던 곱하기 2가 붙던 곱하기 3이 붙던
앞에 곱하기가 얼마가 붙어 있어도 어쨌든 이 방정식은 두근이 1 또는 2예요. 그것도 이해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곱하기가 5가 있어도 어쨌든 2차 방정식 아닌가? 곱하기 100이 있어도 2차 방정식이고, 그쵸? 곱하기 얼마가 있어도 어쨌든 이 방정식 두근은 1 또는 2일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요 앞에는 곱하기가 조금 더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곱하기가. 이 곱하기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문제 있으니까 밑에 문제 풀면서 할게 그냥. 요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이랄까 이걸? 첫 번째 개념은 아까 이제 근이 몇 개 있는지 찾는 개념이었다면 두 번째는 방정식을 만드는 기본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죠 드디어. 예, 글자가 나왔어요. 두 근이 하나는 알파 또 하나는 베타. 다시 한번 하나는 알파 들어본 적 있지? 어디서 들어봤어? 알파 문고? PPL인가? 알파 문고? 베타 들어본 적이 있어? 이 베타는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봤대요. 왜? 게임할 때 베타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정식으로 이렇게 딱 게임이 런칭되기 전에 테스터들 모아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게임 오류가 있나 없나. 베타 서버라고 하는데 베타. 네. 알파, 베타 둘 다 그리스 글자고요. 쓸 때는 그 A 쓰듯이 쓰지 말고 약간 기울여서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거 글씨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니들. 나중에 숫자 2랑 내가 얘기했잖아. 숫자 2랑 영어 A랑 알파랑 다 똑같아진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렇지. 다 똑같아진다 나중에. 큰일 난다 나중에. 구별 못한다. 알파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글자고요. 베타라고 두 번째 글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대문자 B 혹은 소문자 B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꼬라지를 좀 길게 그래요. 일부러 구별 좀 하려고. 무슨 말 이해 가요? 두 번째 글자 베타. 보통 방정식에서 근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 방정식 근이 두 개야. 그럼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 근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든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나는 괄호 안에 x 빼기 알파가 있는 거고 하나는 괄호 안에 x 빼기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는 0. 이래버리면은 그렇지. 곱해서 0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고 그치? 앞에 게 0 나오려면 x가 알파일 거고 뒤에 게 0 나오려면 x는 베타일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뭐라고요? 이 앞에는 곱하기 a 상수가 더 곱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모양은 이렇게가 답이 되는 겁니다. a 곱하기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a랑 알파가 지금 같이 나왔으니까 중근 갖는 거는 요령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근 3을 갖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은 이 두가 3, 3 나왔다는 뜻 아닐까 이게? 각각 3, 3? 이쪽도 3, 이쪽도 3 나오려면? 그치? 따라서 x 빼기 3, x 빼기 3은 0꼴. 조금 더 이쁘게 적어준다면 x 빼기 3의 제곱은 0꼴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중근 3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a가 앞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중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복됐다는 뜻이니까 알파와 베타 자리에 똑같은 숫자 넣으면 돼요. 3, 3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개념하면 이제 개념은 끝입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유리계수 방정식.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2차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 하나 있어. 개수가 뭔지 알죠? 개수가 뭐야? 제곱의 개수가 누구야? A. 1차항의 개수는? 상수항은? 예, 그것으로 우리 보통 개수라고 그러죠. 요 개수 자리가 모두 유리수. 뭐라고요? 이 개수가 모두 유리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우리가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요? 개수가 셋 다 유리수. 없어. 하나도 없네? 뭐 이래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11x 빼기 4분의 19는 0. 야, 얘들아 이 분수도 유리수야? 알고 있지? 1도 유리수고 당연히. 이런 식이 다 유리개수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 가요? 뭐 정수도 되고 자연수도 되고 뭐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뭐 2분의 1은 0.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유리수. 2분의 1도 유리수잖아. 그치? 분수까지 말이야. 분수까지. 이렇게 된 방정식을 보통 유리개수 방정식, 유리개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가요? 근데 이 유리개수 방정식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리개수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만약에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하는 요거는 유리수고 요게 무리수인데요. 유리수랑 무리수랑 이렇게 섞여 있는 모양. 이해가? 유리수랑 무리수랑 섞여 있는 모양. 이런 모양의 근을 가지면. 만약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야? 이 방정식 근은 얘야. 이렇게 근을 하나 알려주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P 빼기 루트 Q라고 하는, 자, 유리수 부분은 똑같은데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죠? 얘도 근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개수가 다 유리수야. 이거 풀었더니 근 중에 하나가 루트가 나오네? 그럼 다른 근은요, 여기 부호만 바뀐 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성질이고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걸 유리개수 방정식 성질을 부르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내용이. 지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우리의 메인은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야. 진짜 활용 문제들. 요거는 개념을, 지금 하는 거는 개념이 좀 심화된 것들이고 요 뒷내용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 뒷내용들은 오히려 더 편해.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갖고 필수예제 3번,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조 3번 문제. 자,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두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가 3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두 근이 1과 3이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x 빼기 1, x 빼기 3 켜주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가 0일 테니까 이쪽이 0이면 x가 1이겠죠. 이쪽이 0이면 x가 3이겠고요. 그쵸? 근데 아까 이거 했던 말 기억나요? 요 앞에 곱하기 a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이 a의 정체가 뭘까? 이거는 바로 얘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개해보면 요만큼 일단 먼저 전개해볼게. 요만큼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x제곱에 이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4x 곱하면 플러스 3 남아요. 요건 이해 가요? 요거 이해 가요? 전개한 거? 그 a를 이제 분배하면 뭐가 되겠어요? a가 자연스럽게. 예, x제곱의 개수가 돼버리죠? 그 a가 보통 x제곱의 개수 1. 지금은 이게 1인 거죠, 이게. 1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답은 뭐예요? 1을 쓴 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이 답이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얘기할까? 내가 그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하는데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문제에서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엇을? 는 0을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쓰는 놈들이 요만큼만 적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는 0까지 쓰는 겁니다. 이만큼만 쓰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는 0까지 써야 돼요. 방정식이잖아요. 등식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등호기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혹시 또 실수할까봐 옆에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쓰시오라고. 근데 왜 는 0을 안 쓰는 걸까? 얼마 전 고등학교 1학년들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는 0 안 써가지고 나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너 방정식 몰라? 하고 내가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는 0 하나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니들은 모르겠지만 니들 그 테스트 보는 거나 테스트 볼 때 이렇게 쓰는 애들 되게 많지? 루트 4. 그 니들 다 감점 대상이야. 이거 다 루트 4라고 쓰는 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 근데 왜 안 써? 내가 채점하다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이런 게. 맞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 다 꼬투리 잡는다고 선생님들이 꼬투리를 잡아요. 너 이거 안 고쳤잖아, 감점. 너 는 0 안 썼잖아, 감점. 이런다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방정식이에요. 는 0도 써야 되는 겁니다. 2번이요. x제곱의 개수는 3이라고 하고요. 중근 마이너스 5를 갖는데요. 아까 중근 받는 방정식 만드는 법 살짝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잖아. 하나도 x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모양, 또 다른 것도 x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모양, 은요. 이게 중근 아니냐는 거예요. 얘를 풀어도 마이너스 5, 얘를 풀어도 마이너스 5니까, 그치? 근데 또 뭐 돼 있어? 제곱의 개수가 3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앞에 뭐 써야 돼? 곱하기 3 써야죠, 이렇게. 그럼 됐잖아요, 그쵸? 전개해볼까요? 이걸 먼저, 보통 이렇게 먼저 전개합니다. 문제에서는 보다시피 전개한 모양으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게 전개부터 하면 요거 밑줄 치고 먼저 전개를 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3배한 것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3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75는 0이라고 쓰는 겁니다. 또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약분해야지? 그럼 틀려요. 그쵸? 문제에서는 분명히 제곱의 개수를 3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이지 수학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함도 되게 중요해요. 꼼꼼함. 혹시 내가 놓친 거 있나? 조건 하나 빼먹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챙길 걸 꼭 챙겨서 가야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두근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x제곱의 개수는 6이래요. 자, 이게 두근이 딱딱 나왔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 좀 전에 x에서 요걸 빼요. 요걸 빼는 거니까 이제 더하기 2분의 1 되는 거예요. 또 x에서 두 번째는 또 빼요. 그럼 이제 플러스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적어줘야지 실제 두근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근데 제곱의 개수가 6이 되면 이 앞에 6 적어야죠, 그러면. 자, 일단 이게 답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전개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일단? 얘부터 전개해. 그리고 이거 x제곱에 요거 두 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인지 알겠어? 응, 그래, 6분의 5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인지 알겠지? 6분의 1이죠. 그쵸? 요렇게 해서 곱하기 6은 0개 쓰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이제 6을 뭐 할 차례야? 분배할 차례지? 6을 분배할 거야. 그러면 6x제곱에 요거 분배할 게 뭐가 되겠어? 5x. 요거 분배하면 뭐가 되겠어? 1 되겠죠? 는 0. 답은 요겁니다. 6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이해 가나요? 자, 이제 필수의 4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필수 예제 1, 2, 3, 4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거고요. 오히려 이 뒤에 있는 게 내용이 이제 쉬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 있는 것들은 쉽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목표는 수요일까지 2차 방정식 활용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는 2차 함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6월 7일 날 또 쉬잖아요. 그쵸? 수요일 날. 하루도 빠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갈 길이 지금 구만리에요. 구만리. 4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개수가 유리수이고, 이거 아까 했던 말이야. 그치? 개수가 유리수라고? 유리개수 방정식. 근데 x제곱의 개수는 또 1이래요. 근데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 나온대요. 한 근밖에 모르지만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근 2개 다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한 근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근에 보다시피 뭐가 포함되어 있어? 루트가 포함되어 있죠? 이래버리면 우리는 다른 한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나머지 한 근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2 빼기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리개수 방정식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한 근 2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이제 가로 x 빼기에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된 거고, 그치? 또 하나 가로는 2 빼기 루트 3 x에서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빼. 는요. 요래 버리면은 요게 바로 2차 방정식 두 근이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 하나는 2 빼기 루트 3이죠. 개수가 1이라고 했죠? 요 앞에 곱하기 1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만 이제 전개하면 되는데 이걸 전개하려고 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쓰라고 만든 공식이 그 4번 공식이에요. 기억나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어떻게 전개했지 해가지고 합, 곱. 이해가니? 다시 해볼게. 이거 다시 고쳐보면 이거 x 빼기 2 빼기 루트 3이다. 그치? 이거 잘 보면 그치? 이거는 x 빼기 2 더하기 루트 3이고 그치? 은요. 그러면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합치면 얼마가 나오게? 요거 밑줄 친 거 두 개 합치면 얼마 나오게?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지워지겠지 뭐. 그치? 이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거 밑줄 친 거 두 개를 서로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랑 곱하면 뭐가 나오냐고요. 이거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똑같고 루트 3 루트 3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는 것만큼 나오겠죠. 4 빼기 3 1 나오죠. 이해가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 전개한 거 배웠잖아. 어떻게 정리하다 배웠죠? x제곱에 합 x 그리고 곱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전개되죠? 능력.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3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좀 심화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했듯이 요 다음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배울 때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 뭐 나오는지 기억나죠?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실생활 활용 같은 거, 그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뭐 거속시, 농도, 뭐 이런 거잖아. 원가, 기억나요? 정가, 할인 뭐 하고. 그거보다는 쉬워요, 또 참고로. 예, 그거보다도 쉽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이 별거 아니에요. 한번 개념 플러스는 나중에 할게요. 99쪽에 있는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필수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113입니다. 이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중1 때 배웠던 문자화식 같은 거밖에 안 돼요. 일단 내용은. 그쵸?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거 어떻게 쓴다고 배웠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거 어떻게 쓴다고 배웠어? 하나가 x면 또 하나 뭐야? x 더하기 1. 그치? 자연수는 1씩 커지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의 제곱의 합이래. 의 제곱의 합.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은 내가 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방금 쓴 이 두 개의 말 그대로 제곱의 합이니까. 아,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을 합한다. 이거죠. 그쵸? 이해가지? 근데 그게 113일 때야. 이게 합이 113일 때. 그럼 이거 뭐라고 쓰는 거지?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113.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중1 버전이잖아요. 문자화식. 너희가 어떤 서술, 설명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는 거 해봤던 거. 이거 아마 중1도, 이거 만들어봐 하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1도. 자, 만드는 것까지는 중1도 해요. 푸는 건 중3만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이라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쵸? 나머지 뭐 하면 돼, 이제? 이거를 풀면 되는 건데요. x제곱이고, 요건 전개를 해야겠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전개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113을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113은요. 이런 식으로. 왜? 2차 방정식은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푼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좌변을 뭐가 될까 보다시피 2x제곱과 2x와 요거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112구나, 는요. 숫자 좀 큰데 일단 개수가 다 짝수거든요. 양변을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x제곱, 요거는 더하기 x, 요건 빼기 56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갔죠? 자, 일단 목표는 주어져 있는 문장을 읽고 식을 만들어라. 식을 만들고 났더니 2차 방정식이네. 그런데 2차 방정식은 가급적이면 좀 개수가 정수가 되면서 좀 숫자가 크지 않게 최대한 약분이 가능할 만큼 약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풀까요? 기본적인 게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는 거고, 안 되면 근해공식 했는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연습 안 했지, 니들? 되는데? 연습을 안 했다는 티가 팍팍 나는군요. 그쵸? 연습을 안 한 티가 팍팍 나죠? 인수분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당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56이고 더하면 플러스 1 나오잖아. 따라서 인수분해는 뭐예요? x 빼기 7과 x 더하기 8은 0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방정식의 답은 x는 얼마? 앞에서 7, 5. x는 얼마? 마이너스 8이죠. 그쵸? 자, 근데 잘 들어. x는 7 또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이 문제는 뭘 찾는 거였죠? 뭘 찾는 거였죠? 두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나는 분명히 맨 처음 문제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이렇게 놨거든요. 그리고 x를 찾았잖아요, 방금. 답이 뭡니까? 7과 8입니다. 왜 7과 8이죠? 둘 중에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8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x값은 7밖에 없는 거고요. x가 7이므로 정답은 7, 8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기껏 다 해놓고선 이 자연수니까 이게 아니라 8로 써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 문제에서 풀었을 때 만족하는 x값은 7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수였으니까. 근데 나는 답을 두 자연수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7과 8인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난 분명히 경고했어.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래서 니들 뭐가 중요한지 알아?
문제 풀 때는 이것을 얘라 하자.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분명히. 장담컨대 아무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뭔가를 풀려고 할 때, 이 방정식에서 나는 얘를 x라고 했어요. 무엇을 x라 하자. 무엇을 y라 하자. 니들 연립방정식 그 올리드 숙제 내주고 있는데, 연립방정식 아마 저기 활용 부분 가면은 뭐 농도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쵸? 거리 나오고, 그쵸? 그거 문제 풀 때, 거리를 x라 하고, 속력을 y라 하자고 푼 친구, 내가 봤을 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푸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푼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나는 분명히 수업할 때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쵸? 2번, 필수예제 2번 볼까요? 필수예제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죠? 100페이지까지입니다, 딱, 오늘. 오늘 목표는 100페이지까지. 일단, 온 친구들 많이라도 제발 교재 완료 좀 많이 하고 갑시다, 오늘. 알겠죠? 온 친구들, 안 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일단. 필수예제 2번. 다음은 사탕 168개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건데,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은 경우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끝부분만 읽으면요,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누가 x인 거야? 학생 수가 x인 거지. 이해 가냐고. 그러면 방금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다며. 그러면 받은 1인당, 한 사람당이지. 한 사람당 받은 사탕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면은 x 빼기 2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안 쓴다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x지, 이게 x지, 이래 버려요. 그럼 나중에 뭐해? 나중에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땐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실력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실력이에요. 그렇게 헷갈릴 것 같았으면은 적어놨어야죠, 어디든가. 이해가? 어디 풀이 어딘가에다가 적어놨었어야죠. 그렇게 헷갈릴 거였으면. 니들 그 플러스 테스트 보는 거 알고 있지? 2주에 한 번씩. 이번 주 금요일날 봐요. 뭐 못 보는 친구들은 또 숙제 줄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맡은 반 7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반의 테스트지를 내가 프린트해서 줘야 됩니다. 6개 반의 테스트지를 주고 하는 게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반은 이번 주에 모 테스트 보기로 했고, 어느 반은 이번 주에 모 테스트 보기로 했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할 것 같아? 기억 못해, 나도. 그래서 달력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적으셔야죠. 그쵸? 기억을 못 하겠으면 문제 푸는 동화에 이렇게 적어 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 밑에다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너희들 지금부터 해야 돼. 나중에 되면 이거 하라고도 못해. 지금부터 쓰는 연습해야 돼, 이렇게. 무엇을 x, 무엇을 x 빼기.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돼. 어쨌든 사탕이 총 168개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68 나오지 않겠어요? 이해 가요? x에다가 x 빼기 2를 곱한 게 168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중1도 왜 여기까지 만들어요? 풀지는 못하죠, 애들이. 왜?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하면은 저변은 x제곱 빼기 2x고요. 168은 이항이겠죠? 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푼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치? 기본은 항상 2차 방정식은 우변을 0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좌변을 인수분해를 시도해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왠지 괄호 쳐놓은 거 보니까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되는 줄 알아? 이게?
12와 14로 된대요, 이게. 와. 이런 거 찾으려면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해도 힘든 거라고. 선생님, 12 곱하기 14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이거 답안지 보고 알았어요, 나도. 한참 걸려는 거 찾는 게, 무슨 말 이해가? 숫자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2와 x 빼기 14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x는 뭐야? 앞에서는 마이너스 12, 5, x는 14죠. 누가 답이죠, 그러면? 자, 화형 문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답이 나온다고 해서 정답이 다는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이. 왜요? 아까처럼. x 자연수라며. 자연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때? 학생수라며. 학생수의 음수가 어딨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뭐만 되는 거야? 14. 학생은 14명이다. 이거만 되는 거야. 마지막 필수제 3번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끝낼 거예요. 필수제 3번은요. 형과 동생의 나이의 차는 5살. 형과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은 125일 때 무엇을 구하래요? 동생의 나이를 구하시오예요. 그럼 누가 x예요? 동생 나이가 x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형 나이는요? 아까 몇 살, 둘이 몇 살 차이라고 그랬죠? 5살 차이? 그럼 형 몇 살 되는 거야? x 더하기 5살이죠? 이건 이해가죠? 자,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었죠? 아까 뭐라 했죠? 형과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125. 그쵸? 무슨 얘기야? 동생 나이 제곱이랑 형 나이를 제곱한 거랑 이렇게 덧셈한 거 얼마나? 125.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만드는 것까지 쉽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푸는 거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요거 x 더하기 5의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가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힘들어요. 앞에 x제곱 있고 125 이항했다고 칠게요. 는요. 이해 가나요? 자, 정리하면은 x제곱 2번 나왔죠?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10x 25 빼기 125니까 마이너스 100 되겠네. 는요. 오, 계수가 다 짝수야.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0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2는 50이지, 이거? 50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갔나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뭘로 돼요? 이쪽이 10과 5로 돼요. 10쪽이 플러스 5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x 더하기 12, 하나는 x 빼기 5가 돼서 앞에 게 0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10이고 뒤에가 0 나오려면 x는 5가 됩니다. 자, 둘 중에 둘 다 답인가요? 하나만 답인가요? 누가 답이죠, 그러면? 5가 답이죠. 왜? 이유는 나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10세는 뭐야? 태어나기 전인 거야? 동생은 5살이 됩니다.